12월 14일 일요 경마 안하짜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입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의 편성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무슨 얘기냐? 금요 경마 편성을 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요 경마가 저배당도 있었고 또 고배당도 있었고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됐었죠. 뭐 터지는 경주에서는 이제 시원하게 터져버렸고 또 저배당 주는 경주들에서는 또 연쇄적으로 저배당들이 들어오는 맥락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일요 경마 편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가 있고 반대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기복마 접종구대 편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 경마는 흔히 말해서 줄타기를 잘 타야 됩니다. 한번 억박자 나기 시작하면 하루가 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흐름을 좀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판단이 들고요. 예, 교통 정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사실상 윤택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저배당, 뭐 고배당을 노릴 때도 시원하게 노리고 들어가고 뭐 저배당도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합니다. 괜히 뭐 저배당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요 경마 편성은 능력과 전개 이 두 가지를 잘 아울러 보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판때기입니다. 일요일은 되는 말 8마리에 올라가 있는 송재철 기수가 이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마이야 기수는 오늘 조용할 편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능력 기수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전 경주가 좀 후반부에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기복마 접전 구도입니다. 배당 노릴 때는 시원하게, 인기만 인정할 때는 압축하면서 공략을 하겠고요. 지난주에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지난주에 뭐 대박을 터뜨렸다, 뭐 너무 잘했다,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금토일 3일 경마를 총 포함해서 25개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선복을 포함해서 복승식이 21개 경주가 적중이 됐죠. 뭐 15배짜리 주력도 있었고요. 뭐 10배짜리 막건들도 주력 막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대끼리만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엊그제 금요 경마도 이제 총 7개 경주 적중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짤짤이었기 때문에 흐름만 이어갔다, 요거에 좀 의미를 두고요. 지난주 적중 내역입니다. 뭐 15.4배, 뭐 14.4배, 뭐 6배짜리 승부주력, 11배짜리, 뭐 26배 막건짜리 다양하게 막건들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는 제 입맛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체크가 가능하시고요. 자, 1호 경마는 사연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그리고 부산 경마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1경주가를 12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루키 경주인데요. 등급으로만 따지면은 한 C등급에서 D+급의 마필들과는 접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고배당이 터지기보다는 능력이 있는 마필들 순서대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안쪽에는 1번의 애순이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조상범이 선행이기 때문에 강하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 경주도 선두권 바깥쪽에 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3착을 했던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이게 초반에 좀 심각하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새벽 조교 때도 보면은 말이 성깔이 있습니다. 물고 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어가 좀 잘 안 돼요. 성격이 굉장히 칼칼하기 때문에 마명과 반대로, 마명은 굉장히 좀 착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주지만 막상 또 조교장 또 실전에서는 또 굉장히 날카로운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끝걸음 여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자, 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18주 마방에서도 또 조상범 기수도 요번 경주 작전은 딱 하나입니다. 선행 던지기. 선행을 가서 종반까지 버티고 들어가면 좋은 거고, 말 뭐 못 들어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필이죠. 아무래도 이제 폭주기가 있어요.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깥쪽에 6 번의 팡팡대로와 초반에 경합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는 '종반까지 버티는 거는 쉽지 않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고, 자 안쪽에는 이번에 마음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기원 기수가 데뷔 전에 올라가 있는 마필인데 주행 검사 때 여유가 있었고요. 예 초반에 게이트 이탈 능력도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찬 감은 있지만 채찍 반응도 좋고 새벽 조교 시에도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냈는데 한 달 정도 말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 1 위로 팔리겠습니다마는 축이 맞다. 이번에 마음 하나는 1 경주에서 놓고 들어가는 중심이 맞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지금 조교가 너무나도 좋은 게 3 번의 글로벌 랜드입니다. 예 모래 반응이 있습니다. 모래를 피해 가지고 타야 되는 전력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안 맞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스트에 끝걸음을 발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얘도 기본적으로 중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주는 아니어서 직선주로에서도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빵소가 있고, 또 새벽 조교 때 상태가 데뷔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뭐 추입 한 발 충분히 기대감을 좀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 마필이고, 자 5 번의 포지타노는 마음 하나라는 마필, 이번에 마음 하나와 주행 심사를 같이 받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행 검사 때도 보면은 의도적으로 안쪽에 이번에 마음 하나를 놓고 쳤던 마필이죠.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하위군은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싹수가 있는 마필이고 마방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5 번의 포지타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팔리는데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6은 좀 짧습니다. 그리고 7 번의 브라운 맘마는 직전 경주 잘 타고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걸음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앞에 붙는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힘이 부족한 마필이고 아직까지는. 자 요번 경주 만약에 이제 와장창 1 경주부터 이게 터진다. 얘가 인기 꼴등일 텐데 9 번의 로열 만세라는 마필. 새벽 조교 때도 보면 좋은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오버 애널라이즈의 자만데 흔하지 않아 480 킬로짜리 좀 체구가 있는 마필이에요. 뭐 능검 때, 조교 때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가 뭐냐면은 중속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4 코너 때 감아 올라오는 중속 자체가 꽤나 괜찮았던 마필이고요. 3 코너 중반 때 탄력을 받으니까 의도적으로 또 헤릭 하심기 이수가 최외곽으로 잡아 빼는 모습, 뭔가 좀 수상합니다. 예 뭔가 좀 수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인기 꼴찌 말이니까. 3복승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 경주는 이번에 마음 하나는 충만감이 맞고 3 번의 글로벌 랜드, 자 5 번의 포지타노 두 마리의 기대감을 자 터뜨리면 9 번의 로열 만세까지. 얘는 이제 3복 정도에서 한번 움직여 보죠. 이경주 갑니다. 자 이경주 거리 1300 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들과는 접전 경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능력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걸음의 성장세가 멈춰져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만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딱 지우고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왁구가 좀 맞춰질 것 같은데, 이번에 은하칼라스가 이제 대끼리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사실 지난번 경주는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마필이고 지금 4조 박용규 조교사가 399 승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또 어지간히 또 불 것 같은데 뭐 딱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뭐 선행을 편안하게 가려고 해도 바로 옆에는 3 번에 썬더런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또 끌리는 마필 9 번에 4 개로 와줘. 요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개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뭐 선입권에 끈기가 있는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은하칼라스는 인기를 모아준다라면 오히려 좀 메리트가 떨어지고, 경주의 페이스가 느립니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좀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말. 자 5 번에 또 순이 서울이라는 마필이 있죠.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지난번 경주부터 제가 놔줬습니다.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기도가 한 6 위, 7 위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배당의 값어치가 있을 때는 가져갈 값어치는 있는 마필이죠. 원페이스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려 터진 경주에서는 마지막에 꾸역꾸역 올라올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발전 기대치로 따지면은 요 8 번의 거센 펀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구력 부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빅투아르가 제대로 잡아 돌리면서 조교를 잘 해 놨더라고요. 선두권 외곽에 붙어 가지고 전개만 잘 풀어 나가면 속된 말로 버티기 신공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8 번의 거센 펀치고 자 9 번의 4 개로 와주는 크게 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순발력이 있는데 8월 달 경주에서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종반에 깨졌단 말이고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에 2 번, 3번 이렇게 빠른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선행을 가야 되고 힘을 쓰고 선행을 간다라고 해도 버티기에는 글쎄요. 좀 고민이 되죠. 부담 중량도 57 이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충막감은 누구냐? 10 번의 무저감대. 요걸로 가야죠. 일단 조교가 좋습니다. 10주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합니다마는 마필 자체는 더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출전마들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경주에서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를 했던 마필입니다.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군계 1 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쉬었다 나오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쌍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승식의 축마 2 등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이경주는 10 번의 무적함대를 중심으로 이제 잡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인기마가 요번 경주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2 번에 은하칼라스냐 9 번에 4 개로 와주냐 그러면은 뭐 9 번이 쪼끔 나은 정도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5 번에 또순이 서울, 8 번에 거센 펀치 이 두 마리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머지 현장에서 조각 맞춰 가지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3 경주 갑니다. 네. 3 경주거리 1,300 미터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거리겠습니다. 자 인기마 3 강이 있습니다. 4 번에 용빛이나 7 번에 마스터 카이곤, 8 번에 블랙페페, 4, 7, 8 세 마리가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7 번, 8 번은 뒷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에서 좀 선행에 유력시 되는 게 이제 4 번의 용빛이 나죠. 기본적으로 뒷심은 쪼끔 부족합니다마는 지난번 경주 붙들고 편안하게 선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버티기 들어갔던 마필인데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직전 경주보다 오히려 요번 경주의 상대들이 훨씬 더 약하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골든 세이브가 전주에 또 깔끔하게 입상을 했던 또 그렇게 해볼 만한 편성에서 나름대로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삼척승군입니다. 당연히 이제 선행에 올인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 4 번의 용비 신화는 일단 중심으로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다.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 안쪽에 1 번의 캐덴시아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 10 등이었을 때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말이 조교가 좋아서 "조만간 요거 사고 한번 칠 것 같다." 요렇게 말씀드렸던 말인데 냉정하게 몰에 대한 반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가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개 자체가 안쪽에 뚫리게 된다라면 경주가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1 번의 캐렌시아도 충분히 마지막에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다. 요렇게 판단이 들고 5 번, 6번 세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번의 마스터 카이고는 제가 3월 23일 날 충막감으로 놓고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그때 경주의 편성 보시면은 천지레이드, 불국시대, 동진 썬더 절대 센 말들이 아니죠. 심지어 코탑까지도 그렇고 3월 달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거의 뭐 지금도 6 군에 있거나 뭐 최고 가 봤자 뭐 알리페르 5 군에 가 있거나 그런 말들이 이겼던 그런 편성인데 어찌 됐든 간에 34 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어요. 새벽 조교 때도 뭐 '좋다. 너무 마리 컨디션이 짱짱하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다. 얘는 '현장까지 한번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8 번의 블랙페페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나마 좀 정상적인 구미에서 뛰었다? 그거 빼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9월 달 경주에도 5개 졌던 마필이고 11월 달 경주에서도 선두권 바깥쪽에 붙으면서 5개 졌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번에도 선행을 나가기에는 글렀고 선두권 외곽 전개를 똑같이 지난번처럼 해야 되는데 딱히 보강된 걸음이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는 않다. 예.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아모스 채강도 너무 이제 게이트 조건이 안 좋고 뭐 터뜨리면 부담 없이 바닥에서 눌러 있다가 쓱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9 번의 황금 마스크죠. 맨날 뭐 인기마로 팔렸다가 이제는 비인기 마피로 전락을 했습니다만 뭐 능력은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추임력은 있죠. 예, 끈끈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터뜨리면은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뭐 4 번을 놓고 뭐 7 번, 8 번, 1번 이거는 한 수가 안 됩니다. 지울 건 지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용비 신화는 축이 맞죠? 예. 그리고 이제 7 번, 8 번인데 살린다면 저는 7 번의 마스터 카이곤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번의 캐렌시아, 외곽의 9번 황금 마스크 두 마리를 배당으로 이제 살리고 들어가자. 요렇게 정리하고요. 4 경주 가겠습니다. 네. 4 경주거리 1,800 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블랙 사탕의 출전이 취소가 됐죠. 8 번의 블랙 사탕. 상태가 안 좋았던 블랙 사탕을 끝까지 리카드 마방에서 등록을 시키고 했던 거는 경주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만큼 이제 6 번의 차민킨이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서 깨지더라도 갈 길 가겠다는 의지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8 번의 블랙 사탕은 그냥 유령이었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예, 그래서 이제 7 마리 접전 구도에 편성이 됐는데 때리고 맞히는 맞고는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축 잡고 주력 하나 때리고 받치기 두 방 하면은 영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 뭐 점차 쪼끔 나아지고 있는 정도인데 옛날에 한참 좋았을 때 그 맛은 사실 아직 못 느끼겠어요. 뭐 지난번 경주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고 뭔가 임팩트는 좀 떨어졌었거든요. 3 번의 서머 파티는 요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배당으로 추천을 드렸단 말인데 조합을 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차민킨하고 더불어서 인디 밴드의 자마죠. 트리플 라인은 목의 동생이란 얘기입니다. 자, 올해 7월 경주에서 능력 부진 당하고 장수 목장 휴양을 갔다가 지난번에 공백기 이후에 바로 때렸어요. 복귀전에서 건너편 주로에서 외곽 무빙 승부를 띄우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일단 요번에도 안 될 게 없죠. 예.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앞선을 갖다 때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편성 자체가 단촐하기 때문에 자리 잡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3 번의 서머 파티는 이거 또 됩니다. 예. 예. 또 가야 되는 말이다. 강공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 자, 4 번의 스터닝 플래터도 지난번 경주 우리에게 23.6배 아주 크나큰 기쁨을 줬단 말인데 여전히 말이 좋아요. 예. 여전히 말이 좋고 뒤에서 올라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꼴찌로 출발해 봤자 7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적으로 이점이 확실하게 있는 말이죠. 4 번의 스터닝 플래터도 읽어 줘야 되는 전략이다. 요렇게 판단이 들고 MK리는 뭐 딱히 나아진 게 없어요. 이마필은 딱 종반에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쓰는 말인데 50조 마방에서 우인철 기수를 지금 첫 기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상 요번 경주는 2주 만에 출전도 좀 어색하고 맨날 한 달 주기로 출전했단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경주 성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 정신이 가미된 출전이다. 좋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한번 포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의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 6 번의 차민킨이 요번에 유리해지는 조건이죠. 예. 일단 뭐 차민킨은 데뷔 이후에 6 번을 뛰면서 복승률 100% 달리고 있고 리카디 마방에서 요렇게 급하게 행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어떤 상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늦게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트리플 티아라 도전은 불가능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퀸즈 투어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기세라면은 내년 3 월에 있는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를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퀸즈 투어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6회 상금이 또 많아야 되고 그리고 레이팅을 높여야 된다라는 점에서 부러질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편성도 인정이 되고 상태도 뭐 하자가 없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어차피 8은 취소가 됐고 7은 지난번 경주 잘 타고 깨진 말이고 뭐 전력 보강된 것도 없고 두 방으로 정리해야죠. 뭐 있겠습니까? 6번 차밍킨 놓고 3 번에 서머 파티 그리고 4 번에 스터닝 플래터. 예. 딱 두 방으로 정리하고 4 경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5 경주거리 1,400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별정 A형 방식으로 이제 치러지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특출난 선행마가 없어요. 경주의 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경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 1 위가 깡바닥에서 올라오는 5 번의 5 스타고 인기 2 위가 그 뒤에서 올라오는 9 번의 라이트윙이고 그 인기 3 위가 또 그 옆에서 어깨 넘어서 같이 뛰는 10 번의 그레이 팬터. 이게 추임마들이 인기만데 그러면 이제 누가 진카냐 그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미우나고 오나 아마 선행은 얘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번의 파사킨인데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선행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레벌레 버티고 들어가는 작전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 1 번의 파사키는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 마필이고 2 번, 3 번, 4 번은 보지 않습니다. 5 번의 5 스타가 이제 인기 1 위죠. 예. 지난번 경주 준수하게 마지막에 추입 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 예 꾸준하게 뛰어요. 폭발력은 없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5조 우창구 조교사가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자 저는 5 번의 5 스타를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또 확고하게 믿고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애징의 말이죠. 예 9 번의 라이트 윙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크리솔라이트의 자마들을 유승환이가 잘 타요. 예. 크리솔라이트 자마들하고 좀 잘 맞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최근에도 지산 포스를 가지고 유승환이가 또 깔끔하게 항구라를 했고 그 말이 라이트윙의 목의 형제 마필이죠. 9 번의 라이트윙 같은 경우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올해 10월 달 경주까지만 하더라도 선행을 갔다면 아필인데 지구력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지난번 경주 의도적으로 바닥에서 꾹 눌러 참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피하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모래를 잔뜩 맞았고 외곽을 최외곽을 돌았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다가 말았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조기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상대적으로 덜 맞는 조건이고 상대들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는 9 번의 라이트윙이 요번 경주 쌍축이 아니겠느냐. 예. 얘가 대가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뭐 나머지 말들 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 10 번의 그레이 팬텀 뭐 들이대면은 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8 번의 커맨딩 리드 얘도 선입권에 붙어 들어간다라면은 끈끈하게 돌릴 수 있는 정도. 뭐 그 정도인데 어차피 뭐 크게 먹을 배당이 없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안 했고요. 예 때리고 맞히는 막건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나 라이트윙 드디어 타이밍이 왔다. 자 9 번을 중심으로 이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고 5 번의 5 스타, 1 번의 파사킨, 10 번의 그레이 팬터. 요 안에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심은 9 번이다. 6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육경주거리 1,300 미터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말들 간의 접전 구도의 편성인데요. 2 세마들끼리 요번 경주 최저 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요번 6 경주를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팅 강도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들어가면서 자 요번 6 경주에서는 2 세마 필드를 좀 의도적으로 의심하고 있고요. 큰 거 한번 노리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데키리로 팔리는 거는 이제 1 번에 유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번에 문학대세, 바깥쪽에는 8 번에 아리온 킹카 요 세 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자 1 번의 유니카는 지난번에 1.6 배 최저 배당을 눈물겹게 지켰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가 실질적인 승급전이었고 마지막에도 여력이 크게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어찌 됐든 간에 1번 게이트에서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또 막상 또 뚜껑을 열어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더라. 예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고 요번 경주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전개를 무조건 우리가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이세마 경주는 능력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전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전개를 제가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마를 하루 이틀 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띄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번 경주가 이제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키를 쥐고 있는 게 요거 8 번의 아리온 킹카죠. 이게 선행마예요. 예,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1번 게이트에서 앞에 가 가지고 막판에 이제 버티고 들어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요번에는 이제 선행마가 많아졌죠. 1 번의 유니카도 빨라졌고 뭐 기본적으로 4 번의 IM고도 빠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전개를 하는 애들보다는 그 후미권에서 얌전히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선두권을 덮칠 수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선두권에 경합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근성으로 그나마 띄워주는 말이 7 번의 문학대세인데, 문학대세를 뛰어넘어서 요번에 이제 숨어 있는 말이 요겁니다. 3 번의 원더풀 시킹인데, 3 번의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부진한데, 이 말이 요번 경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직전 경주 마지막 200 m를 남겨두고 심하게 진로 방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는 4코너 돌고 후미권에서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 찰나에 안쪽에 그 6 번이었던 행복여전사가 심하게 외곽으로 기댔죠. 진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탄력이 심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재추진을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어차피 그때 우승을 했던 특급 파티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이 3 월의 원더풀 시킹, 얘가 요번 경주에서 굉장히 내용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지 않느냐. 선두권이 무너질 그림도 충분히 그려질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쉽게 보면은 한없이 쉽게 보이는 경주입니다마는 정확하게 현미경을 대놓고 들이대 보면은 요번 경주 복잡한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 한번 큰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1 번의 유니카, 7 번의 모낙대세 두 마리를 좀 세게 읽어 줘야 되는 경주라고 본다라면, 여기에 이제 3 번의 원더풀 시킹도 강하게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5 번의 베스트 드림 역시도 직전 경주에 심하게 방해를 받았던 마필. 예, 1 번, 3 번, 5 번, 7번 네 마리를 가지고 경마를 하는데, 저는 뭐 1 번, 7번 얘네들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과감하게 6 경주는 배팅 강도를 올리면서 중배당 막권 쪽에 포커스를 잡고 붙어보자. 예, 요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6 경주 요렇게 첫 추천 경주를 마무리 짓고요. 7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일요 경마 7 경주거리 1,800 입니다. 국산 5군 경주거리겠습니다. 일요 경마 두 번째 추천 관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요번 경주는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자면은요,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인기마가 아닌데요. 이 말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도 능력도 처져요. 기록은 더 형편없고요. 그게 별로예요. 보여지는 액면으로는 칼을 내야 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조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상태가 너무 한 달 사이 만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찾아왔다 보니까 지금 팔려주고 있는 5 번의 벌거 데스티노, 뭐 외곽의 9 번의 탱그리, 이런 말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7 번의 크로마이트도 팔릴 것 같고 어느 정도. 이게 아무것도 없는 마필들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아나짜리가 뭐 능력, 기록 요런 것들이 다 밀리고 들어가지만, 그나마 출전 마필들 11 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걸음의 변화가 일어난 마필이고 배당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한번 과감하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 배당으로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안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말은 바로 외곽에 있는 11의 크리스털 피스인데, 크리스털 피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말이 이제 끌리는 게 너무 심해요. 말이 초반에 제어가 안 돼 가지고 폭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경주, 8월 달 경주 매달 인기만 모으고 그렇게 사라졌던 마필인데요. 그러니까 10월 달 경주도 마이야가 초반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 가지고 안쪽 들어가면서 모래 맞고 이제 깨졌단 말인데, 지난번 12월 2일 날 유승환이가 기승을 했었을 때 초반부터 끝까지 정말 위에서
눌러 잡았습니다. 꾹 눌러 잡고 어떻게든 끌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제 말이 튀어나가게 안 하려고 꾹 눌러 잡았어요. 그러니까 깡바닥에서 앞이 무너지니까 이제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죠. 그러니까 물론 편성 인정 안 되고요. 1700 1분 54초 8, 거기에다가 승군전이고, 그리고 요번 경주도 외곽으로 밀려 있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안 팔리는 게 맞죠. 안 팔리는 게 맞는데 저는 얘가 변화가 좀 심하게 왔다고 봅니다.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열하나 크리스털 피스. 자, 승군전에 53.5의 가벼운 부담 중량을 부여를 받았고, 지난번에 유승환이가 이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꿰뚫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인기마로 팔리는 게,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지금 4번 연장으로 인기마로 팔려 가지고 가서 깨지고 있는 오브나 벌교 데스티노. 얘가 또 인기 1위입니다. 이거를 제가 11월 15일 날에도 잘랐고요. 10월 18 일에도 당연히 잘랐습니다. 두 번의 경주를 모두 다 인기 모았을 때 잘랐는데, 요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져는 가죠.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또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도 이미 4 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5 깨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능력은 다 드러났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장추열이가 탔기 때문에 7 번의 크로마이트가 팔리고, 2번의 탱그리도 30번 뛰어서 2등만 4번. 예, 별거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하나 크리스털 피스가 저는 안 될 게 없지 않느냐.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제 눈을 한번 믿겠습니다. 예, 뭐 전개, 뭐 편성, 사이즈, 뭐 승급, 기록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조교 상태,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런 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승부를 못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냥 저는 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배당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대차게 한번, 그 속된 말로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마이 살려 가지고 한번 가보자. 예,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7경주 열하나 크리스터 피스 놓고 한번 배당 노리겠습니다. 안 돼도 후회 없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상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찾아왔고, 능력은 밀릴지 몰라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1번 크리스털 피스를 놓고 배당으로 삼삼하게 두들겨 보자. 예, 요렇게 정리하고요. 8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8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400m, 혼합 4군, 앞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형군 기복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죠. 인기마로 팔리는 게 이제 4번에 그레이스 루트가 있고, 바깥쪽에 8번에 그냥 가라, 그리고 이제 7번에 안양 기쁨, 요렇게 세 마리가 인기도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8살짜리 뭐 1번에 챌린지 삭스 뭐 요런 게 나오는 편성이니까 편성 자체는 뭐 말 다 했죠. 일단 안쪽에는 3 번의 찬란한 불꽃은 마지막에 이제 짤짤이 추임을 노려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마필 같은 경우는 CC몽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타는 마필인데, 요번 경주 이제 조성한 신인 기수로 교체가 됐죠. 어차피 뭐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선두권이 느린 경주 충분히 일격이 가능하다. 요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4 번의 그레이스 루트는 이제 부담 중량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52kg의 부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승부 경주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서 먹었던 말인데, 요번에 이제 3짝 승군 걸려 있어요. 물론 뭐 안말 경주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이 57로 늘어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작정 뭐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전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4월 27일 날 53.5를 달고는 우승했지만은 바로 또 55로 부담 중량이 올라가니까 부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은 그레이스 루트도 절대 강축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자, 5번의 스터링 레이드는 아직 덜 살아났고, 자, 놓고 때릴 말은 요거죠. 7번 안양 기쁨. 이거 직전에는 완전히 말을 잘못 탔습니다. 예, 완전히 말을 잘못 탔습니다. 8월 달에 선입권 안쪽, 9월 달에도 이제 선입권 안쪽, 10월 달에도 선두권 안쪽에 전개를 펼쳤습니다마는, 지난번 경주는 시종일관 외곽의 바깥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거리적인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자리도 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에 튕겨져 나갔는데, 사실 선입권 안쪽 최적의 전개를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말의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7번 안양기쁨이 요번 경주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뭐 2번의 울트라이트나 6번의 민트플레이가 앞에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7번의 안양기쁨이 충분히 뭐 두 번째, 세 번째 안쪽 전개가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조교의 강도도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끌어올렸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편성을 좀 노리고 나왔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4번의 그레이스 루트가 아니라 7번의 안양기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를 축막감으로 읽어주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난번에 나름 잘 탔죠. 8번에 그냥 가라. 뭐 3착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요번 경주는 상대들이 더 약해졌습니다. 뭐 되던 안 되던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라고 판단이 들고 뭐 9번은 나아진 게 없고 어퍼핸드도 나아진 게 없고 조금 좋아진 게 이제 10번의 킨다이아. 예, 얘는 이제 한동안 바닥을 치다가 회복세를 직전 경주부터 이제 서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 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번 8경주는 7번의 안양기쁨을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경주다. 7번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의 그레이스 루트가 빠진다라면 뭐 더 큰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있습니다. 예, 강도 올려가지고요. 8경주 때려보도록 하죠. 9경주 넘어갑니다. 네, 구경주 거리 1,400m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축마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축 잡고 정확하게 원틀 막건에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러한 경주다.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안쪽에 1번의 웨스턴건, 이 웨스턴건하고 비슷한 마필이 53주에 똥아오 하나가 있죠. 퍼니탭이라고 최상일 마주의 마필인데 그 마필도 최근에 이제 웨스턴건도 예전에 기량이 안 나와요. 10월달 경주에서 4착 들이밀고 지난번 경주도 나름대로 뭐 잘 타긴 했습니다만은 형국 약체 편성 뭐 잘 타고 또 깨지는 요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번 게이트를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형 53조 마방에서 어떠한 승부 작전을 펼칠 것이냐. 여차하면 뭐 선행도 가능합니다. 뭐 선행을 가면은 그대로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안쪽에서 갇히게 되는 전개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또 모래를 맞는 조건이 나와준다라면 1번의 웨스턴건도 절대 장담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은 자연스럽게 이제 외곽이 10번의 드래곤 킬러 요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번번이 3착을 머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는 승군전이었어요. 승군전이었고 쪽팔리지 않는 3착이었습니다. 31조 강한민 마방에서 헤리카심 기술을 등장에 올렸는데 헤리카심 기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울트라 드래곤 깔끔하게 또 갖고 들어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조 마방에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인데 선두권 외곽에서 붙어가지고 들어가는 편안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번 드래곤 킬러가 요번 경주의 기둥이다. 중심으로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축막감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간급이 되고 있는 8번의 에펠탑. 부담 중량은 높은데 되거든요.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의 차고 벨트는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지만 데뷔전 1400 아직까지 마필의 주행 자세가 약간은 좀 언밸런스하고 또 바깥쪽으로 나가는 모습들도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바로 맞거나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요번 경주에서는 이제 안쪽에 있는 3번의 매니샤크가 내선 추입을 노리고 들어간다라면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W로는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경주입니다. 10번 드래곤 킬러가 인정이 되는 경주인데 단통을 때릴 게 아니라면은 1번의 웨스턴건 쪽으로 그렇게 손을 대고 싶은 경주는 아니다. 3번의 매니샤크 바깥쪽에 8번의 에펠탑. 일단 요 두 마리가 좀 재밌습니다. 예. 뭐 10번을 놓고 3번, 8번 쪽으로 요리를 하든지 뭐 아니면은 1번의 웨스턴건을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구경주를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10경주가 메인입니다. 메인으로 넘어가시죠. 일요 경마 10경주 거리 1800 혼합 3군입니다. 동틀 때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4조 박윤규 조교사가 400승 여기서 한다라고 저는 예상이 아닌 예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걸작 티아라로 이제 399승을 만들어 놓고
요번 주 이제 400승에 욕심을 내고 있는 마방이 4조 박용규 마방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알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탄성의 반석 놓고 때렸잖아요. 32배짜리 맞건 깔끔하게 적중을 했단 말이고 이번에 창조의 아침 계속 두 번의 경주에서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3번의 콜긴 11월 달에도 놓고 죽어 10월 달에도 놓고 죽었단 말. 그냥 알고 있는 말들이고 4번의 블루넬로 이것도 뭐 그 누구보다 잘 알죠. 9월 달에 한 방으로 쳤고 10월 달 불안하다. 11월 달에도 축으로는 놓고 안 때렸던 그런 말입니다. 5번에 느리마노도 지난번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리던 말던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완전히 그냥 제껴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 마필들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번 경주는 쉽게 교통 정리가 가능합니다. 1번의 탄성의 반석이 지난번 경주 제가 놓고 때려 가지고 먹긴 했지만 기가 막히게 탔어요. 다빈이가. 정말 제가 현장 그 주로 앞에 있었다라면은 박수를 쳐 주고 싶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조인건이잖아요. 거리도 1800 으로 늘어났고 이거 끌립니다. 끌리는 말이기 때문에 조인건이가 커버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끌려 가지고 그냥 모래 맞고 안쪽에 수장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인기마로 팔리겠죠. 저는 안 본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이번에 창조의 아침도 사이즈 미달입니다. 승군전인데 지난번 경주 이겼단 말이 글로리시티 핵다이아 우인철이 한 장에 51kg 가벼운 부담 중량을 달고는 있지만은 지난번 경주는 앞이 약하니까 선두권에 갖다 붙이긴 했는데 요번에는 갖다 못 붙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4번 블루넬로가 이제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절대 1번 게이트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달 경주에서는 그래서 부러뜨렸고요. 지난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최외곽을 잡아 돌려 가지고 마지막에 3착을 했는데 이게 블루넬로 같은 말은 정직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은 조교가 좋으면은 티가 팍팍 나요. 근데 조교가 안 좋을 때는 티가 또 안 나. 요번에 완전히 좋아졌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뭐 안쪽으로 뭐 갇힐 이유도 없고 외곽 잡아 빼 가지고 자기 능력 발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400승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번 경주에서 강공 총공세로 나올 겁니다. 4번의 블루넬로를 축막감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1번, 2번 뭐 요런 말들 세게 안 봅니다. 9번의 새파랑도 팔리겠지만 요것도 세게 안 보고요. 숨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숨어 있는 말한테 딱 원투를 때리는 거죠. 4번 블루 내려놓고 정확한 메이드 한 방. 메인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경주가 요번 10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동틀 때 메인 추천 간심 경주. 최근 두 번의 경주 약하게 왔던 말. 4번에 블루 내려놓고 인기마들이 불안하다. 싹 걷어내고 숨어 있는 말로 정확한 원투를 한번 꽂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0경주를 한번 각본, 각색, 연출 다 제가 도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요일 막판입니다. 11경주 거리 1200m 1군 경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1군 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막강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영광의 월드, 와우와우, 마이티네오, 그리고 슈퍼피니시, 명실공히 단거리 대상 경주급 마필들 간 대결 구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경주예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쓰러지게 된다라면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 썸씽 로스트나 뭐 글로벌 보베 요런 마필들인데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단단합니다. 특히나 이제 1군 단거리 경주는 선두권에 심각하게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앞선에서 끝나는 경우들을 워낙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일단 뭐 4번의 스피드원 같은 경우는 편성이 강하죠. 장거리 선행마 스피드원이 왜 단거리 1200에 나왔을까요?
12월 1등급 경주가 120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2000m가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주에는 강풍마나 원평스톰 같은 상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를 택했다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능력상 요번 경주 살짝 처지는 그런 사이즈고 5번의 와우와우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까지는 이제 영광의 월드, 마이티네오 이런 마필들이 이끌면서 경주를 치고받았었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거의 가천 경마장의 유일한 도주마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는 슈퍼 피니시가 나오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피니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요마필 같은 경우는 코리아 스프린트 그 대상 경주에서도 선행을 갔던 그러한 말이니까요. 근데 이제 와우와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영광의 월드도 한 번도 슈퍼 피니시하고 세 번을 붙어 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슈퍼 피니시의 페이스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러니까 와우와우가 요번 경주에서 그 페이스를 뛰어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 선두권이 무너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보베나 빅스고나 뭐 열하나의 썸씽 로스트 요런 말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워 먹을 수 있는 거는 10번은 어서 말을 해. 얘가 이제 상대적으로 안 팔리는데 배당의 값어치는 분명히 있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축이 누구냐. 6번의 영광의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경주에서 빈집털이를 많이 했던 마필 아닙니까? 나머지 말들 대상 경주 나갈 때 일반 경주 기회를 살려가지고 계속 이제 연타적으로 이제 입상을 했던 자 그러한 전력의 마필인데 일단 이번 경주는 6번의 영광의 월드도 페이스가 빨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일반 경주만 골라 나오지 않습니까? 대상 경주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이거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능력대로 뛰는 놈이긴 한데 페이스가 빠르면은 그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말이 뛰지를 못하니까 대상 경주에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 경주 사이즈는 그냥 냉정하게 따져 보자 이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3번은 슈퍼 피니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선행 갔던 말이죠. 7월 27일 날 블랙머스크한테 지기는 하였지만 선입권에서 뚝심을 발휘했단 말이죠. 뭐 서울 마주협회 장배에서도 당연히 선행을 나갔던 자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이때 5월 달에 김용곤 기수가 얘기했던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 대상 경주만 아니었으면은 우승했었을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예, 슈퍼 피니시는 직전에 국제신문배에서는 졸전을 펼쳤는데 예, 부산 첫 원정이었습니다. 예, 적응에 실패한 거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홈그라운드죠. 가천 주로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현재 빈체로 카발로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거리 최강자는 슈퍼 피니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발군의 순발력도 일품입니다만은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고요. 자, 요번 경주에서 핸디캡 59를 부여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감량 기술을 태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슈퍼 피니시는 그동안에 김성현, 김동수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이제 김성현이나 김동수는 잘 타는 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그 기수들이 타고도 성적을 냈던 게 슈퍼 피니시입니다. 자, 대상 경주급에서 스피드 경쟁을 해 왔다라는 점에서 요번에 이제 선행 갈 수 있죠. 예, 우인철 기수지만 오랜만에 또 일반 경주 출전이고 어차피 일반 경주에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서 입상을 찍어내야 얘는 앞으로 대상 경주만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전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상금을 쪼끔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3 놓고 가자 이거죠. 슈퍼 피니시가 생각보다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이즈대로 가자 이겁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슈퍼 피니시를 놓고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고 제발 다른 말들이 미친놈처럼 막 들이대지 않고 좀 압박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심정이고요. 자, 인기마로 팔리는 게 8번 마이티 네온데 올해 1월 이후로 처음으로 24조 마방에서 코지를 불러 태웠어요. 문세영이가 지금 공백이 있으니까 코지를 태웠는데 과연 요것도 뭐 좋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여튼 뭐 마지막 경주는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슈퍼 피니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금요일 날 좋은 기억은 없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좋은 기억이 많았던 부산주로 부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부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거리 1,400m 국산 육군 앞말들 간의 접전구도 8마리 접전구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부산 경마가 저배당도 뭐 저배당이었고 또 이변이 발생할 때는 또 골고루 또 이변이 또 발생을 했어요. 요번 부산 경마 1경주도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자, 1번의 유리메이스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동조에서 지금 강하게 들이미는 3번의 유림 스페셜, 뭐 7번의 로열 크리스털. 그러니까 이리저리 복잡하게 좀 많이 엮여 있는 경주인데 안쪽에는 1번의 유리메이스는 1400m 첫 도전입니다. 자, 지난번 11월 16일 경주에서도 선입권 안쪽에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중반의 끝걸음 자체가 좀 밋밋했죠. 자, 요번에 이제 거리를 1400으로 늘려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사실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였습니다만 모래를 피하고 탄 거였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모래를 맞고 탈 가능성이 높죠. 모래 반응이 좀 있어요. 어차피 뭐 인기 1위를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말은 2번의 스테이쿨입니다. 예, 진겸이 안장의 2번의 스테이쿨. 9월 28일 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버티기. 10월 달에 선행을 못 갔고 지난번 경주는 선행을 나갔습니다만은 1600m 경주에서 페이스 조절이 실패가 되면서 무너졌던 자 그런 전력의 마필인데 요번 새벽 조교 때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예, 의도 있게 강도를 끌어올리고 전반적으로 상태도 더 올라온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선행이 유력시가 되죠. 뭐 1번 유리메이스가 선행을 나갈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고 바깥쪽에 7번의 로열 크리스털도 그 정도의 순발력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의 스테이쿨이 요번 경기에 선행을 나가면 충분히 2등권 내외는 버티고 들어갈 수 있는 빵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의 스테이쿨이 충마입니다. 1번의 유리메이스 예 당연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7번의 로열 크리스탈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번 경주에서 배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 뭐 인기도 측면에서는 밀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조교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6번의 도로시킨 투어핸드 서브의 자마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보여준 건 없어요. 패출혈도 한번 터졌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서는 10월 달은 앞에 한번 뛰었고요. 지난번 경주 바닥에서 추입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참고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요번에 이제 새벽 조교 때의 걸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면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부산교차 1경주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에 스테이쿠를 중심으로 잡고 1번에 유리메이스 6번에 도로시킨 7번에 로열 크리스털 요 안에서 막건을 정리하고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이경주 거리 1,4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출전마 9마리 접전인데요. 될 만한 말이 많습니다. 1번에 키넨브랜드 서브가 있고 4번에 용암 블랙, 6번에 판타스틱 블루, 뭐 7번 헤이브라더, 8번에 플루토까지 9마리 경주인데 되는 말이 5마리가 심지어 넘어요. 예, 굉장히 이제 접전구도 편성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던지기를 노려볼 수 있는 1번의 킨핸드 서브 3짝승군에 걸려있죠. 예, 사실 이마필이 참 열투가 좀 안됩니다. 전형적인 작전마의 냄새가 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이 좀 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선행 갈 수 있는 뭐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세게 보고 싶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 3번의 스타퓨리는 지난번 경주 공백 2월 출전이었는데 뭐 1,400이라면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 중량이 57로 좀 무거운 경향이 있고요. 4번의 용암 블랙은 승군전에 편성이 많이 강해졌고 11주간의 공백기가 있는 가운데 조교의 강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4번의 용암 블랙은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겠고 자, 6번의 판타스틱 블루 꾸준하죠. 예, 뭐 폭발력은 없습니다만은 꾸준한 게 이마필의 이제 최대 장점이고 최근에 이제 박저희가 2번 기승에서 2번 다 끌고 왔던 자 그런 마필인데 선두권 바깥쪽에 붙어도 되고 내선 추입을 해도 되는 마필이고 전형적인 전천후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6번 판타스틱 블루입니다. 자 6번을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바깥쪽에 8번의 플루토 그리고 기세를 읽어준다라면은 뭐 7번의 헤이브라더 얘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7번의 헤이브라더가 금요일 날 인기 모으고 깨졌던 앙코르하고 붙었던 마필이죠. 물론 뭐 앙코르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얘도 거리 1,400에 대해서는
9월 달에는 편안하게 선행을 갔던 조건이었고 요번에는 좀 조건이 달라졌죠. 승급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페이보라도 센 말은 아니지 않느냐. 6 번의 판타스틱 블루를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6을 놓고 들어가고 바깥쪽에 8 번의 플루토 얘를 1 순위로 읽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7 번의 헤이브라더라든지 뭐 1 번의 퀸앤드 서브까지 연결되는 막건인데 한 수가 안 된다면 두 방으로 좁히고 들어갈 경주고요. 예 요거는 막건수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3 경주입니다. 거리 1200의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3 경주는 시내마 접전구대 편성인데 냉정하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제 축은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축 잡고 이제 후차권 막건을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다. 요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축은 3 번의 셰클타운입니다. 앞마리인데 450kg대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고요. 주행 검사 때 이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몰에 대한 반응은 존재합니다. 아마 초반이 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서승훈이가 초반부터 빠르게 선행에 욕심을 낼 가능성이 있고 새벽 훈련 시에도 소속조 마필 희망담비란 말과 연일 좀 강하게 병합 주기를 시행을 했는데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상태도 좋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여러모로 3 번의 셰클타운은 데뷔 전부터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조기 완성형의 마필이다. 얘가 축막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의 마필은 5 번의 킨 윈드라는 말인데 얘는 똑같습니다. 주행 검사 때 셰클타운처럼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채찍 반응도 좋고 초반에 스피드감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기본적인 순발력으로만 따지면은 얘가 좀 더 빨라요. 예 3 번의 셰클타운이 쪼끔 더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5 번의 킨윈드는 선두권 외곽을 겉돌다가 날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반대로 이제 8번 뭐 킨즈 투데이라든지 외곽의 9 번의 선라이즈 이런 말들이 선입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말은 1 번의 석세스 데이입니다. 20일 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쉬면서 힘이 붙었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안정적인 전개까지 풀어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고 배당권에서는 이번에 킹블랙이죠. 초반은 느린데요. 라스트의 취임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전개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3 월에 셰클타운이 선행을 가죠. 안쪽에 1이 붙고요. 바깥쪽에 이제 5가 붙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선입권, 중위권 두텁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킹블랙이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 발을 쓴다라면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얘를 한번 노림수를 가져가 보자. 자 3번 놓고 1 번, 2번 두 마리 쪽에 무게 중심을 잡겠습니다. 4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4 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600 m요. 국산 5군 엇비스타 마필들까지 요번 경주에서 서로 얽히고 이제 설켜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앞선에서 뛰는 게 유일하게 2 번의 희망담비죠. 그리고 이제 다 추입권에서 움직이는 말들입니다. 뭐 1 번의 네버스톱 희망, 6 번의 마벨모모, 7 번의 골든스폰 요런 마필들은 이제 뒷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인데 안쪽에 1 번의 네버스톱 희망은 사실 지난번에 좀 놀랐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10월 달 경주에서 전개가 잘 풀려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선입권 안쪽에서 꾹 참고 마지막에 한 발을 또 쓰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승군전입니다마는 거리는 1600m 동일하고 예 7세기에서 안장이고 그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자 안쪽에는 이더 2 번의 희망단비는 요번 경주 거리 1600m 첫 도전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 10월 달 경주에는 선두권 외곽 전개를 펼쳤단 말이고 또 지난번 경주에는 편안하게 선행을 나가면서 한 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물론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이제 모두 다 앞말들 간의 접전 구도 편성이었습니다만 얘가 이제 데뷔 초반에 다리 쪽이 좀 안 좋았죠. 골막염이 좀 심했는데 최근에는 골막염이 없어요. 예 완전히 싹 나아지면서 자기 능력 발휘를 해 주고 있어서 선행 가면 또 잘 뛸 가능성이 있죠. 자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세게 봐 주고 들어가는 말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는 이제 5번의 운주 매직인데 1400m에선 입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 생각보다 말이 좀 싱거웠죠. 다시 한번 요번에 멀로 한 장에 거리를 1600으로 늘렸는데 글쎄요. 뭐 기본적인 능력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앞으로도 많이 띄워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편성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어치는 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 마지막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6 번의 마벨 모모, 예, 그리고 7 번의 골든 스폿, 얘네들은 막건에 포함을 시켜야죠. 7 번의 골든 스폿은 너무 이제 바닥 추입을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휴양을 한번 갔다 오면서 말 자체가 컨디션이 좀 올라왔고 6 번의 마벨 모모는 딱 선입권에서 참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 쓰는 말인데 컨디션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1600m 경주 거리도 이 말한테 가장 적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조교 상태가 좋아요. 예, 조교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꺼진 불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막건은 2 번의 희망담비, 그리고 안쪽에 1 번의 네버스톰 희망, 5 번의 6 번의 마벨 모모, 그리고 나서 7 번의 골든 스폿. 요 네 마리 가지고 경마하겠습니다. 1 번, 2 번, 6 번, 7 번을 가지고 경마를 하는데 밑줄을 쳐줄 말은 2 번의 희망담비 그리고 6 번의 마벨 모모 한 번 더 밑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네, 부산 경마 5경주 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부산 5경주는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 메인 경주로 최종적으로 막건을 정리를 해서 한 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능력은 다 되는 마필들이 요번 경주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뭐 능력 사이즈로 따져 본다라면 뭐가 들어와도 요번 경주는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제 혼전 경주죠. 자, 이세마 두 마리가 깜빡깜빡거립니다. 6 번의 강서 트렌드, 8 번의 킹스킹, 6 번, 8 번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리는데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사실 그려지지 않아요. 될 만한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6 번의 강서 트렌드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느린 페이스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썼단 말이고 8 번의 킹스킹은 뭐 대상 경주에 나갔던 과거의 경험은 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서는 약한 말들이 이기고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6 번, 8번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인정이 안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두 마리를 저는 요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데 그 두 마리가 이제 한 마리는 4 번의 글로벌 원더예요.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글로벌 원더를 수문진주로만 추천을 드리고 막건에 역지를 못해 가지고 좋은 배당을 놓쳤던 굉장히 좀 슬픈 기억이 있는데 얘가 휴양을 한번 다녀왔죠. 자, 8월 달에 이제 경주 뛰고 나서 휴양을 갔다가 지난번에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따냈는데 자력 추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상당히 위력적인 끝걸음을 발휘를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에 상태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예, 편성은 물론 직전 경주보다 강해지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말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번에 또 뒤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난번에 우연히 왔을 거야. 그래서 요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또 갖다 때리는 게 13주 마방의 승부 패턴이기도 하기 때문에 4월의 글로벌 원더는 요번 경주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하고 자, 여기 이제 외곽에 12라 하늘 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광희 기수 한 장인데요. 그러니까 유광희 기수가 금요일에도 이제 고배당을 하나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골드는 지난번 경주 조건이 안 좋았죠. 57의 부담 중량 거기에다가 선두권 안쪽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왔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광희가 직전 경주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말이 알아서 뛰더라고요. 여유승이죠. 여유승을 뛰어넘어 가지고 낙승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에 외곽으로 밀려 있고 또 유광희가 올라가니까 그냥 안 팔릴 겁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릴 건데 말은 좋더라.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에서 말의 변화가 한번 찾아온 시점이기 때문에 요번에 좀 유광희가 잘만 타준다라면 고배당으로서의 값어치는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요번 경주는 뭐 제가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6 번, 8번 대끼리 막건을 꺾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으로 들어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막건을 제대로 펼쳐 가지고 확실하게 메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한번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부산 메인은 4번 글로벌 원더, 12번 하늘골드 두 마리가 해결책입니다. 6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6경주 거리 1800m입니다.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 쟁쟁한 말들이 나와요. 대상 경주 빠따로 썼던 마필들이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밌는 그러한 경주죠.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에 마이드림데이 그리고 4번에 오아시스 레드 두 마리가 최저배당 깜빡이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와도 뭐 할 말이 전혀 없는 그런 경주죠. 외곽의 8번에 포스트맨이 최근 경주의 선행 앞선을 편안하게 장악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 요번 경주는 이제 외곽으로 밀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등짝 자체도 송경민이 감량 이점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번 경주 들이대 가지고 깨졌던 6번의 운주가이는 1600m 생각보다 싱겁게 깨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태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요번에 다실바가 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딱히 전력 보강이 이루어진 거는 보이지가 않고. 자, 그렇다면 요거 3번의 금화거티. 제가 이거 진짜 지난번에 2를 갈면서 다음에 나오기만 해라. 무조건 내가 놓고 때려주마. 마음을 먹었단 말입니다. 이거 출발과 동시에 모래 맞고 뒤로 쭉 밀리고 1800경주 메다였는데 1700m를 모래를 계속 쳐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뛰죠. 예. 요번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 냈는데 요거 모래 안 맞는 조건만 딱 만들어지면 무조건 한 구라짜리입니다. 요번에 못 들어오더라도 계속 쫓아가야 된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마이드림데이가 인기 1인데 제가 놓고 들어가는 축은 요겁니다. 4번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이거 뭐 일단 마이드림데이하고 붙어봤죠. 6월 달에 농림부 장관배에서는 깨졌지만은 8월 달에는 보란듯이 마이드림데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 경주에서는 영 스카이워커 센 말이지 않습니까? 걔를 또 보란듯이 이겼던 능력 마필이고요. 어찌됐든 지난번 대통령배에서는 오착을 했는데 잘 뛴 거죠. 예, 잘 뛴 겁니다. 2군마 신분으로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뛴 겁니다. 착차는 아무리 컸다 손 치더라도. 예, 오아시스 레드는 1조 마방의 기둥입니다. 4를 놓고 요번 마지막 경주로 한번 마무리를 해 보죠. 예, 4 중심 잡고요. 4번, 2번 저배당 끝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에 금화거티 이거는 이제 배당권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바깥쪽으로는 6번, 8번이 팔리는데 6보다는 8이 좀 더 낫다. 예. 요 정도로 해 가지고 딱 3 장의 마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야죠. 마지막 경주 구멍수 많이 가져가 봤자 변죽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리고 받치고 깔끔하게 압축하고 4번을 중심으로 잡고 풀어나가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2월 14일 1호 경마 끝까지 한번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1호 경마 편성은 재밌습니다. 최근에 뭐 촉도 좀 안정되고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좋은 결과물 계속해서 만들어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1호 경마까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한번 풀어나가 보겠다 약속을 드리겠고요. 저는 1호 경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1호 경마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